강선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번에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가 자기한테 갑질해서 예산도 끊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강선우 혼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면은 일을 잘 한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그러는 거고 그런 저런 일들이 옛날에 패미들이 하는 그 미투 작전이지. 나도 한번 뭐 이상한 거 조그만 거라도 그랬던 것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 보태기 하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 강소연은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하면 정부에서 그런 검증도 안 하고 후보로 임명을 했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까지 낮춰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소리 듣지. 그런데 지명 처리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보좌관들이 주장하는 그 갑질이 맞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자질구레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야? 상전 모시듯이 모셔도 될까 말까 하게 된 거잖아. 그게 도대체 뭔 상황이냐고. 그런데 국힘 보좌관들은 더 험악한 일을 당하고 갑질 이상의 갑질을 당하는 건데 거기는 아예 신분 자체가 니네들은 저 밑에 신분이고 우리는 이 위에 신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좌관들은 훨씬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갖고서 문제야? 지금 거꾸로 강선우한테 갑질당했다는 그런 보좌관들을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그 정도는 친분이 있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줄만도 한데 그것까지도 들추고 나오는 그 인성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왜 미리미리 더 철저하게 이재명처럼 딱딱 다 못 끊었느냐? 이렇게도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강선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분만 바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재명은 여론을 다 듣고 판단하고 지도부의 이야기 다 종합해가지고 저울질을 할 거야.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가부 장관을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이 부족한 거로 말을 할 것이냐. 역량은 되는데 좀 잡음이 있구나 생각할 것이냐. 일을 잘할 사람인데 이 정도의 그런 시끄러운 거는 내가 감싸고 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가부 장관을 하기에는 좀 자질이 부족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으면 그 지명 취소를 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지명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일을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할 때에는 너무나 질투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 그리고 좀 어설퍼서 세상에 자기만큼 그렇게 다들 인정으로 사정을 이렇게 봐줘가면서 서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딘가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뒤통수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장관 되는 길을 막는 저런 세력들한테 진다면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여러 군데서 깨질 거야. 그렇게 깨뜨리면 안 되지. 허용하면 안 되지. 강하게 막아줘야 돼. 딱 끊어주고 대신에 강선우는 훨씬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죄도 더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미숙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웠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사람들은 왜 말을 바꿨느냐 뭐 어쨌느냐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문제가 될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꼬리를 잡고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냐 지금 이러냐 뭐 어쩌고 또 변명한다 뭐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상황에 놓이지 않는 사람은 몰라. 어머 내가 진짜 그랬구나. 어머 내가 그랬으면 진짜 미안한 일인데 그러고 사과를 해놓고 나니까 또 뭐 또 어디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사람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진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 자기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었지?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잘 못했나?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고 나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막 여러 가지 노심초사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태도가 불분명하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행정적인 문제고 일을 하는 거고 여가부에 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질의였으면 그런 거 안 했지. 분명하게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소신을 다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옛날에 어떤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되게 힘들 거라.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걸 노렸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면 되느냐 이러는데 그런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꾼을 쓰지도 못하고 이런 해코지 하는 데에 당해버리면 더 욕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정권 믿고서 장관 노릇 하겠냐고. 그게 이제 요번에 심판대에 오른 거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강인하게 제대로 된 일꾼들을 받쳐주면서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 만약에 이런 자지구레한 것 같고 딴지 걸고 막 이럴 때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아유 시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아까운 인재를 버린다면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간다고. 인재들이 내가 이러다가 나도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런 겁을 주는 일에 겁먹어서 당하면 안 돼. 그게 진짜 갑질이라니까, 저들이. 지네들이 뭐 대단한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고 내란 정당에 지네들은 더한 짓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청문회라는 걸 가지고. 임명을 강행을 한다는 그 속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가 보좌관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기강을 잡아줘야지. 장관을 잘 모시는 게 자기네들 직책인데 뒤에서 이런저런 비리해가지고선 그걸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보좌관들을 다음번에 써주면 안 돼, 아무데도. 보좌관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그런 짓 하면은 절대로 안 되지. 공천을 어떻게 받아, 지네들이. 여자라서 깔보려고 하는 게 많아서 그래. 여자 장관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 다 남자 일색이잖아. 아무리 여자를 많이 집어넣고 싶어도 송미령 전번에서 유임된 사람 하나 하고 보건부 장관 이번에 그 팬데믹 그 한 사람이 정은경하고 그 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여자 장관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여자 장관이 자기네들이 그걸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하려면 그런 데를 파고들어서 네가 어디에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송미령 연임시킨 거는 이재명이 신의 한 수야. 이제 제대로 여자라도 잘한다는 거 지도자가 대통령이 제대로 일만 시키면 일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잖아. 그러면 송미령도 죄를 씻고 윤석열 쪽이었다는 옥을 벗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경 같은 사람은 지네들이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국민들한테는 영웅이잖아. 그랬으니까 뭘 갖다 들이댔지만 농지도 나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걸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거기는 바로 임명이 돼버렸는데 교육부 장관도 어떻게 지네들이 한번 슬쩍 올려가지고 지네 쪽에서 여자 하나 올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 그리고 이상한 극우 사람 하나 집어넣었다가 김준욱인가 그 사람도 생각을 해봐봐. 아무리 보수를 통합위원장이라고 통합을 한다고 그런 엉터리를 어느 공직, 말단 공직도 시키면 안 될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 보면 그거를 쓱 받아주는 척하고 그래 그러면은 도마 위에 한번 올려놔 보자. 그래서 딱 올려놓고는 알아서 여론이 도마질하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은 정권이야, 이재명 정권이. 결국은 누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국민이 내린다. 국민 주권 정치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재명은 그러지 않아도 국민이 먼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거잖아. 그리고 국민의 뜻이 내 뜻이다. 강준욱이라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는 사람도 뭘 알고 추천을 해야지. 사람은 누구 추천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뱃속을 어떻게 알아? 나와 있는 것도 다 검증도 안 했더구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규제도 이제 끝났어. 그런 식의 충고를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 이재명하고 가까워지는 척 해가지고 자기가 뭐 좀 친하다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사람도 들여다 못 쓰면서 무슨 통합을 하냐라고 할 정도의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고. 그 나이에 그따위를 했다니까. 그러니 그거는 보수의 자리인데 보수에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지. 그게 뉴라이트도 되고 친일도 되고 그또 외놈일지 몰라. 써놓은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 강준욱이 그런 사람을 어디다가 나라 일을 더군다나 통합정치를 하는 데다 써먹어? 김건희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김건희가 그 별동부대도 있었다 그러고 막 그러지. 뭐라 그래. 야쿠자 같은 애들 따로 또 자기 특별부대가 또 있을 거라. 통일교니 신천지니 아니면은 순복음 우리나라의 3대 사이비 아무튼 간에 그런 데에서 김건희를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뭔가 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처음에 지네들 딴에는 통일 대통령 만든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나 봐. 그러다가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게 사실 사람은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에 눈이 멀면 콩깍지가 씌인다는 게 그런 말인가 봐. 어디 김건희 같은 여자가 통일 대통령일감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다 퍼진 거지? 군대에서도 다 퍼져 있었대잖아. 국군 신문에 절대로 이재명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재명의 이름은 다 제거해버리고 윤석열만 올리고 군인 장악을 하려고 애당초부터 군인들의 뇌리에서 이재명을 빼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런 노력을 어느 구석까지도 안 놓치고 하려고 했던 거 보면 이거는 김건희 손길이다. 윤석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거리잖아. 김건희가 속속들이 전화질 해가면서 별의별 짓 당한 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공식적으로 안 올리려고 애를 쓴 거는 김건희가 자기네 집안에 범죄 사실이 너무 크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기 이름이 자꾸 나오면 자기한테 이렇게 원수진 사람들 있잖아. 손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들고 일어나듯이 다 일어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자기 이름을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애썼다는 거야. 집안 범죄 비리가 다 드러날까봐. 그래서 영부인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내가 그랬잖아. 그 대통령실 화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칠권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사진을 센터에 다 나가고 이러는 걸 보면 니네들 어디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사람들이 그걸 읽고 부하들이 여두목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일 처리 다 알아서 하고 그랬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입에 못 올린대잖아. 수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고 보호를 잘 해줘야 돼. 공익제보자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를 해줘야 돼. 명태균 같이 저런 사람은 안 죽이는 거 보면 아직은 써먹을 때가 있는 거거든.